1974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둠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깨우는 건 추위가 아니라 냄새였습니다. 연탄 냄새. 그 특유의 텁텁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이불 속까지 스며들면 눈을 감은 채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어머니가 연탄을 갈고 계시는구나. 이불 밖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을 내밀면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탄 냄새가 나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불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틀에는 성에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겨울은 늘 연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탄불이 살아있느냐, 꺼졌느냐에 따라 하루의 온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불이 살아있으면 집안이 따뜻했고, 불이 꺼지면 온 가족이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덜컹, 연탄 아궁이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연탄을 갈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쇠집게가 연탄을 집어 올리는 소리, 새 연탄을 넣는 소리, 아궁이 뚜껑을 닫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며 작은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탄이 타기 시작하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 냄새는 좋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안전의 냄새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도 되겠다. 연탄불이 살아있으니 집안이 곧 따뜻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불 밖으로 나가도 괜찮을 테니까요. 그 시절 겨울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탄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손길과 함께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에 의지하며 1974년 겨울 연탄불 하나로 버티던 우리 집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뒹굴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부엌은 춥지 않았습니다. 연탄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자세로 연탄을 갈고 계셨습니다. 두툼한 솜저고리를 입고 목도리를 목에 감고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쇠집게를 들고 계셨습니다. 연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신 어머니의 등. 그 등은 참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이 우리 집 겨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연탄재가 조금 묻어 있었고 손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네, 엄마. 춥지?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어머니는 다시 연탄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쇠집게로 다 탄 연탄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모습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탄 하나를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연탄을 집게로 들어 올려야 했고 조심하지 않으면 불씨가 튀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고 제가 날리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엄마, 내가 할까요?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아직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어머니는 다 탄 연탄을 꺼내고 새 연탄을 넣었습니다. 새 연탄은 까맣고 반질반질했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고
만지면 손에 가루가 묻었습니다. 연탄을 아궁이 안에 넣고 어머니는 부채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후후 바람을 보내면 불씨가 살아나며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빨간 빛을 보면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연탄을 다 갈고 나면 어머니는 손을 불 위에 잠시 얹었다 떼곤 하셨습니다. 겨울 내내 연탄을 만지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시느라 손등은 늘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더 심해져서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엄마, 손 안 아파요? 괜찮아. 이 정도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손에 묻은 연탄재와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탄불 앞에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추운 줄을 잊었습니다. 연탄불보다 더 따뜻한 게 있다면 그건 어머니의 등이었습니다. 그 등은 말없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연탄을 갈고 물을 끓이고 밥을 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몸으로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연탄불이 자리를 잡으면 어머니는 꼭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알루미늄 주전자였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표면이 얼룩덜룩했고 손잡이는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 연탄불 위에 올려놓으면 잠시 후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슉슉. 주전자 주둥이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 그 소리는 겨울 아침의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은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추운 공기와 만나 금방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 끓었다. 얼굴 씻어라. 어머니의 말에 저는 세수대야를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에 찬물을 섞으면 딱 좋은 온도가 되었습니다. 세수를 할 때 손에 닿는 따뜻한 물.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수돗물은 너무 차가워서 손을 담그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연탄불 위에는 주전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솥도 올려놓았고 국 냄비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의 연탄불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되면 부엌은 더 바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연탄불 주변을 돌며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을 저어보고 물이 더 필요하면 주전자를 다시 채웠습니다. 불이 약하네. 바람 좀 보내야겠다.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연탄불에 바람을 보냈습니다. 후후 바람을 보내면 불씨가 살아나며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 밥솥에서 김이 더 많이 나고 주전자 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그 시절 아침은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연탄불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하고 국을 데우고 손을 녹이고 불이 약해지면 집안 공기까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연탄불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연탄불 옆에 앉았고 저는 숙제를 하면서도 연탄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 옆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오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자꾸만 불 쪽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그 온기가 좋아서였습니다. 주전자 소리는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물이 필요할 때마다 주전자를 올렸고 김이 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집이 따뜻하구나. 오늘도 괜찮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겨울에는 따뜻함이라는 게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지도 모릅니다. 연탄불 위 주전자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물 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이 살아있다는 소리였고,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면 금방 어둑해졌고, 밖에서는 바람이 훅 하고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문은 덜컹거리며 울었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듣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는 꼭 한 번 더 연탄을 확인하셨습니다. 불 아직 살아있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집안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이불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아직 따뜻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연탄 아궁이를 열어보셨습니다. 빨간 불씨가 보이면 안심하셨고 약하면 다시 바람을 보내거나 새 연탄을 추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새벽까지는 버티겠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깊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연탄 타는 냄새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불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연탄불이 꺼지는 밤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추위에 깨면 발이 시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너무 차가워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불 꺼졌나 봐.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얼른 일어나 연탄을 다시 살렸습니다. 새벽 추위 속에서 연탄을 갈고 부채로 바람을 보내고 겨우 불씨를 되살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탄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연탄불이 살아있으면 어머니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꼭 연탄불을 확인했습니다. 아궁이 틈새로 빨간 불빛이 보이면 아, 다행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불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따뜻함도 안전함도 평화도. 연탄불 하나가 우리 집의 중심이었고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불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작은 바람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계속 불고 연탄불은 조용히 타들어가고 우리 가족은 그 작은 불씨 하나에 의지한 채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1974년 겨울, 연탄불 하나로 버티던 우리 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연탄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와야 했고, 집까지 날라야 했고,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아버지는 곧장 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탄 가게에 들러 연탄을 사오셨습니다. 한 번에 20장씩, 때로는 30장씩. 어둑해진 골목길에서 연탄을 들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낡은 코트에 하얀 연탄 가루가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연탄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너는 들어가 있어. 아버지는 연탄 한 장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거운 연탄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마당을 지나고 부엌 옆 연탄 싸는 곳까지 가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번 나르고 또 나르고 또 나르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겨울인데도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연탄을 나르러 가셨습니다. 손에는 장갑도 끼지 않으셨습니다. 연탄을 만지면 손이 까맣게 되고 차가운 금속 같은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을 텐데도 연탄을 다 나르고 나면 아버지는 손을 탁탁 털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은 이걸로 버티자. 그 말이 참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겨울을 산다가 아니라 버틴다고 말씀하시는 게 겨울은 그만큼 힘든 계절이었고 연탄은 그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탄을 쌓아두는 날이면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까만 손을 물에 담그면 물이 금방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뭐, 이 정도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지만 손등이 빨개진 걸 보면 추위에 꽤 고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쌓아둔 연탄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 연탄들이 우리를 겨울 내내 따뜻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저 연탄 한 장 한 장에 아버지의 땀과 수고가 스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같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탄을 나르고 쌓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말없는 사랑이 지금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kg쯤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짊어진 건 연탄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겨울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부담감,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말없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연탄을 쌓아두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겨울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연탄불이 있는 방. 그곳은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고,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가 끝나면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연탄불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바구니를 가져와 앉으셨고 저는 숙제책을 펼쳤습니다. 동생은 연탄불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오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렸지만 동생은 조금만 물러났다가 다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연탄불의 온기가 그만큼 좋았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흐릿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 뉴스, 라디오 드라마. 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연탄불은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가끔 탁 소리를 내며 작은 불씨가 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모두가 잠시 손을 멈추고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빨갛고 따뜻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연탄불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전등도 있었지만 연탄불의 빛은 전등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포근하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물으셨습니다. 산수요. 분수 배웠어요. 어려웠어? 조금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사람 되어라. 아버지의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 그 말 속에는 너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면서 가끔씩 웃으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함께 웃었고 슬픈 드라마가 나오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큰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있었으니까요. 한 공간에 같은 온기를 나누며 연탄불 주위에 모여 앉은 가족의 모습, 그건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하품을 하시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면 먼저 주무세요. 응, 조금만 더 있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숙제하는 저, 그림 그리는 동생, 바느질하는 어머니.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연탄불은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빨갛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머니가 부채로 바람을 보내 다시 살려냈습니다. 불씨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그 시절의 가족은 말보다 온기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탄불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지키며 겨울을 견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연탄불 주위에 모여 앉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겨울은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났고 봄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연탄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겨울 끝나간다.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탄이 줄어든다는 건 겨울을 무사히 지나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쌓아두었던 연탄 더미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키보다 높았던 연탄 더미가 어느새 무릎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올해 겨울도 잘 넘겼네. 아버지가 남은 연탄을 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 넘긴 겨울이었습니다.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보냈으니까요. 연탄불 하나로 버틴 겨울. 그 겨울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추위도, 어려움도, 불편함도. 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창밖을 보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해가 조금 더 일찍 떴고 조금 더 늦게 졌습니다. 바람도 덜 차가워졌습니다. 곧 봄이네. 어머니가 빨래를 널며 하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연탄을 덜 때도 되고 집안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것이고 더 이상 불이 꺼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올겨울은 정말 추웠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진짜 추웠어요. 그래도 잘 견뎠어. 다들 수고했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왠지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아버지도 어머니도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게 연탄불 하나로 버텨낸 겨울. 그 겨울을 견디며 저는 배웠습니다. 따뜻함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면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연탄을 갈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연탄이 마지막이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연탄이 없어지면 그 따뜻한 불 앞에 모여 앉을 일도 없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겨울을 넘겼다는 사실이. 내년 겨울에 또 봐야겠네. 아버지가 연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또 만나요. 저는 연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년에 또 보자고. 그렇게 1974년 겨울은 끝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버튼 하나로 집이 따뜻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탄을 갈 필요도 없고 불이 꺼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일러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주고 집안은 언제나 쾌적합니다. 하지만 겨울밤이면 가끔 그 시절 연탄불이 떠오릅니다. 씩씩거리던 주전자 소리, 연탄을 갈던 어머니의 구분 등 말없이 연탄을 나르던 아버지의 어깨, 그리고 연탄불 하나를 중심으로 모여앉던 우리 가족.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연탄불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을 지키던 마음이었고, 겨울을 견디게 해준 희망이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온기였습니다. 지금 제 아이들은 연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연탄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고, 연탄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빠, 옛날에는 진짜 연탄으로 난방했어요? 그럼, 연탄 하나로 다 해결했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지. 하지만 그래도 따뜻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불편한데 어떻게 따뜻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때의 따뜻함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마음의 온도였다는 것을, 연탄불 하나를 지키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던 어머니, 가족을 위해 무거운 연탄을 나르던 아버지, 불 하나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우리, 그 모든 순간이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연탄불이 조용히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불씨, 김이 새는 주전자 소리, 연탄 냄새,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땐 따뜻했지. 가끔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혼자서. 그러면 마음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연탄불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1974년 겨울, 연탄불 하나로 버티던 우리 집. 그 겨울의 온기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그 작은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연탄불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1974년 겨울, 연탄불 하나로 버티던 우리 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새벽마다 연탄 갈던 어머니의 등, 말없이 연탄을 나르던 아버지의 어깨, 주전자에서 나던 쉑쉑 소리, 그리고 연탄불 하나를 중심으로 모여앉던 가족의 모습. 여러분의 연탄불 추억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절로 찾아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